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험과 실차 주행 시험의 정량적 평가 전략에 대해서 발표드릴 인베디드 기술연구소 에이다스 검증기술팀 조민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 및 에이다스 기능 검증들의 그 어려움들과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솔루션을 활용한 자율주행 검증의 정량적 검증 기법과 그 기능 오류 검출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과 에이다스 기능의 검증의 챌린지들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동차에서는 ISO 26262에서 V 모델을 따라 설계부터 구현까지 단계별로 좀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리고 에이다스는 기존의 제어기 검증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그 전통적인 검증 방법만으로는 품질 수준 보장이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실차 시험에서는 기존의 제어기 검증에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만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다양한 주행 환경과 시나리오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를 재현하고 결과를 측정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어기가 하고 있었던 힐스나 실스 같은 그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실제 주행 환경과 유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 환경 그리고 시나리오 구축이 굉장히 어렵고 공수가 많이 든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 시험 같은 경우는 인지, 판단, 제어 로직의 테스트, 입출력 값을 생성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기능적 결함을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자율주행 시험의 현재 상황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약간 버그 사냥에 가까운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자율주행 제어기에는 인지, 판단, 제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인지 부분에서는 기존의 제어기에서는 독립적인 입력에 따른 출력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자율주행 제어기에는 되게 다양한 센서 데이터가 입력돼서 동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 그 센서들의 데이터들은 좀 정합성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그 정합성이라 함은 카메라의 센서에 전방 10m 내에 차량이 잡히게 되면 이때 동시에 입력되어야 되는 레이더, 라이다 같은 센서들에도 전방 10m의 동일한 위치에 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정합성이 있는 데이터는 실제 주행 상황을 모사하지 않으면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가 있습니다. 다음 판단 부분에서는 그 인지 로직으로부터 수집된 상황에 따라 차량을 어떻게 제어해야겠다. 전방에 차가 접근할 때 정차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선을 변경해서 회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라는 챌린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어 부분에서는 인지와 판단을 거쳐서 실제 차량의 제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차량의 제어가 다시 입력부에 반영되어야 하는 클로즈 룹의 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지와 판단을 통해서 차량의 스티어링 휠을 우측으로 조향을 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의 입력도 입력부에 그게 반영이 돼서 카메라랑 다른 센서들의 값들도 정확히 똑같이 제어된 만큼 우측으로 움직인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는 그런 피드백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클로즈룹 구성에 대한 챌린지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현재는 가장 쉽게 적용 가능한 실차 검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장점은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실환경에서 리얼리스틱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여러 대의 차량과 운전자의 협동을 통해서 문제 상황들을 재현해야 되고 동일한 상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재현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뭔가 이상하게 동작한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정성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판단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을 놓치기가 쉽고요.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결함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그런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차 주행에서는 재현 반복이 되게 어렵고 안정성이 좀 위험하다 해서 요즘은 시뮬레이션 시험이 필수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검증은 가상 도로 위에 그 수만 가지 상황들을 쉽게 만들어서 재현해낼 수 있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여전히 검증자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시나리오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특정 상황에서 특정 기능들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판단해야 하는 정성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결함을 놓치기 쉽고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고민을 해보면요. 이런 실차랑 시뮬레이션 시험 수행 시 정량적인 측정 및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로 가장 유명한 유로엔캡이라는 데에서 이제 전방 추돌 방지 기능에 대한 테스트 절차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절차를 보시면 내 차량의 속도는 어떻고 상대편 맞은편 차량의 속도는 어떻고 뭐 충돌 예상 시간이 어떨 때 어떻게 동작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정량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차를 끌고 나가서 이렇게 동일하게 주행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했는지 이러한 조건에 실제 주행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일반적인 실차 검증과 시뮬레이션 검증으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어떻게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그 데이터 기반 검증 도구를 활용한 자율주행 검증의 정량적 검증 기법에 대해서 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검증의 그 페인 포인트는요. 시험 관찰을 통한 검증자 판단의 기반이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함 발생의 여부를 발견하기 어렵고 결함을 놓치기 쉽고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저희는 녹화된 시험 주행 데이터 기반의 검증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상황 시점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계속해서 리플레이 할 수 있고요. 결함 구간 자동 탐색 기능을 통해서 놓치기 쉬운 결함을 찾아낼 수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데이터 때문에 어떤 결함이 생겼다라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솔루션의 이름은 ADAS 인스펙터라는 솔루션이고요. 검증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먼저 데이터 수집 장치를 장착합니다.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해서는 시뮬레이터에 수집 장치가 붙을 거고요. 실차 주행 검증을 위해서는 실차에 수집 장치가 붙어서 장착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실차 주행 시험 혹은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후로 수집된 데이터를 연구소 레벨로 가져와서 분석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리포팅하는 프로세스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먼저 실차 주행이 있을 때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저희는 차량 내부의 신호값, 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레퍼런스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차량 외부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외부 데이터는 수집을 위한 이 센서 박스라는 그 구조물이 차량 지붕에 장착이 되게 되고요. 이 센서 박스는 VR 카메라, 라이다, GPS, IMU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박스와 차량 내부의 캔 버스들이 차량용 PC에 내부의 PC에 연결이 되고 저희가 콘솔을 제공함으로써 녹화를 제어하고 현재 시점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주행 때의 데이터 수집인데요. 시뮬레이션 검증은 밑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시뮬레이터가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오토웨어라고 이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둘이 연동이 돼 있어서 시뮬레이터에서 가상의 센서 데이터를 보내주면
오토웨어에서 인지와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차량 제어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시뮬레이터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그 시뮬레이터는 이 제어 데이터로 제어가 되게 되는 거죠. 그 후로 다시 역피드백,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뀐 부분의 센서를 다시 보내주는 이 클로즈 룹이 구성이 되게 되고 시뮬레이션 검증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저희 ADAS 인스펙터는 이 오토웨어와 시뮬레이터가 주고받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오토웨어 내부에 있는 내부 신호, 그리고 시뮬레이터가 줄 수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예를 들면 주변 차량, 보행자, 차선, 표지판 등의 위치나 같은 정보들이게 되겠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시간 동기화해서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데이터들을 사람이 볼 수 있게 편하게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을 합니다. 카메라, VR 카메라 같은 거는 영상, 라이다 같은 경우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보이고요. GPS는 지도의 주행 경로와 함께 보여지게 되고 그 외의 신호들은 그래프와 신호의 값들로 이렇게 시각화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도구 자체에서 딥러닝과 센서 퓨전을 활용을 해서 VR 카메라에서 객체 인식을 하고 라이다 데이터에서 그 객체에 대한 거리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레퍼런스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사람이 수동으로 쭉 재생을 하거나 일일이 보면서 결함을 직접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대량의 데이터에서 문제 구간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한 그 찾고 싶은 결함의 조건들을 정의를 합니다. 신호의 값이 뭐 이거거나 또 어떤 신호의 값의 비교에 대한 조건들, 좀 더 복잡한 조건을 위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로 조건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내부에는 어떤 특정 신호의 값으로 연산을 하거나 특정 신호의 구간의 값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조합해서 필터라는 것을 만들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구간들을 솔루션에서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네, 그러면 사용자는, 검증자는 그 위치에 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솔루션으로 이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시뮬레이션 시험을 통해서 FCA, 긴급 제동이 미동작한 오류를 찾는 그 예시를 하나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시험을 하면서 데이터 녹화를 하겠죠. 그때 긴급 제동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 녹화된 데이터를 이제 분석기에 시각화를 할 거고 필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충돌 예상 시간이 1초 이내인 상황을 이제 긴급 제동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때 긴급 제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으로 필터를 하나 만들게 되면 전체 데이터에서 그 오류가 20건이 나왔다라고 찾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그 결과를 이동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이전 타임으로 돌아가서 재생도 해보고 정확히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떤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 타임라인에 이 문제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컷인 차량이 들어왔을 때 긴급 제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이 구간에 보니까 이 단일 지점에 컷인 차량의 인지를 실패했다고 데이터에서 분석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검증의 결과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AS 인스펙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결함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누락 없이 자동으로 찾을 수 있고 자동으로 찾기 때문에 비용 절감, 검증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의 원인과 근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활용을 하자면 차종 및 기능별 평가, 통계 자료를 아래와 같이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종별로 ADAS 어떤 기능들이 전체 검증의 주행에서 몇 번 동작 등장이었고 몇 번 정상 동작했고 몇 번이 잘못 동작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한눈에 이 차종에는 FCA 기능이 결함이 좀 많구나, 보완해야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네, 이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솔루션을 활용해서 기능 오류 검출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객체 인식이 오류되는 그 오류난 결과를 찾은 거를 예시로 하나 들고 왔는데요. 먼저 아래 보이시는 오브젝트 디스턴스랑 오브젝트 스테이터스라는 신호는 차량 내부의 캔 신호가 되겠고, 위에 보이시는 이 영상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센서 박스 차량 저희 레퍼런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오브젝트 스테이터스는 차량 내부에서 전방 차량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인식을 했으면 1이고 인식을 하지 않았으면 0이 출력이 되고요. 오브젝트 디스턴스는 인식된 객체에 따른 거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저희 레퍼런스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전방 20m 안에 차량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실제 데이터에서는 차량에서는 전방에 차량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약 1초 정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결함이 발생했는지 좀 돌아가서 재생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전방의 차량 뒤에 오토바이가 한 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전방에 객체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직진 주행에 전방의 객체를 인식하지 못한 필터에 검출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시도 전방 객체 인식 오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는 고속도로에서 지금 2m 내에 컷인되어 있는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이 출발을 하고 완전히 정렬할 때까지 약 4초 동안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도 전방에 차량이 없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조금 뒤로 돌려서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초기에 컷인을 했을 때는 거리 데이터가 정상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고 어느 정도 있을 때 이 상황부터 완전히 정렬될 때까지 전방에 차량이 없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터널 내에서의 반복적인 객체 인식 오류인데요. 저희 레퍼런스 데이터는 17m 전방에 차량이 있다라고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터널 내에서 센서의 난반사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전방 차량이 있다가 없다가 데이터가 불안정하게 인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차 주행 시험이나 시뮬레이션 시험에서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 분석해낼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결함의 데이터가 되겠죠. 다음은 차선 인식 오류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날 때 이 우측 라인 침범 신호가 이 녹색 그래프인데요. 우측 라인을 침범했을 때 1의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정상 주행할 때 신호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가 횡단보도를 딱 지나는 순간 우측 라인을 침범했다라는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 인지, 센서의 인지 부분에 대해 되게 취약한 데이터를 이 필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던 예제였고요. 마지막으로 정차가 하고 있는 그 정차 중인 상황에서, 주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측 라인 침범 신호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2번 정도 발생하는 모습도 에이더스 인스펙터에서 해당 필터를 통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데이터 기반의 인지, 이런 결함들은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데이터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에이더스 인스펙터를 활용을 하면 이처럼 찾기 쉽지 않은 어려운 결함들도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고, 앞서 말했듯이 확률과 통계 자료의 구축에도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정성적이라기보다는 정량적인 결함을 검증을 수행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